박철균, 박진경 대령님 손자분께서 유족 대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또 규모도 더 확대되고 많은 단체에서 참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다 소개도 하셨고 한 분 한 분 또 소개가 됐기 때문에 자세한 저기는 생략할 것 같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많이 나온 내용이지만 이제 박진경 대령 돌아가신 지가 이제 75년이 됐습니다. 반세기를 넘어서 75년이 되고 있는데 참 작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작년 학술대회하고 올해 3월에 또 포럼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왜 왜곡을 했고 무엇이 왜곡되었는지 좀 하나하나 좀 말씀 앞에서 하신 것도 많은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진경 대령 왜곡의 이제 주된 목적은 박진경 대령은 4.3 사건 나자마자 이제 한 달 만에 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입니다. 아까 다 김영중 고문님이나 설명을 해주셨지만 박진경 대령이 제주도 갈 당시에 강자는 남로당과 소위 자칭 인민해방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박진경 대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라 딘 군정장관님의 지침을 받아서 내려갔는데 박진경 대령이 잘못됐다고 왜곡을 하면 그 이후에 인민유격대 남로당의 행동은 다 정당화가 됩니다. 그런 시간적인 민감성이 있고 박진경 대령의 그 시기가 이상하게도 딱 43일 계셨거든요. 5월 6일부터 6월 18일까지 날짜를 따져보니까 정확히 43일입니다. 박진경 대령의 43일 동안에 이 소위 말하는 프레임을 만든다고 하는데 프레임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좌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영어도 잘하셨고 딘 군정장관이 별도로 불려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존 메릴 교수의 논문을 보면 무력 사용을 최소화해라, 투항할 기회를 줘라, 이런 건 다 뺐어요. 정부보고서에서. 미국의 좌파나 진보는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해석과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사실을 왜곡 안 하는데 그런 건 정부보고서에 다 빠졌죠. 그래서 박진경 대령을 미 군정 세력과 이제 한몸화하는 거죠. 그 두 가지 중대한 이유 때문에 박진경 대령을 왜곡하는 게 좌파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에 가서 세미나 하면서 미국 정부의 사과를 또 받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4.3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여기 뭐 김영중 고문님이나 나종상 고문님이 저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신데 이제 한 가지 그 포고령을 얘들이 삐라로 뿌리는데 그게 이제 여러 건이 제주도도 전 지역에서 발견됐는데 그 포고령에 나와 있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4.3 사건의 성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민해방군은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고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인민의 나라를 창건하기 위하여 단선 단정을 죽음으로 반대하고 매국적인 극악반동을 완전히 숙청함으로써 UN 조선위원단을 국외로 몰아내고 양군을 동시 철퇴시켜, 여기 양군은 이제 미군하고 한국 우리 국방경비대겠죠. 외국의 간섭이 없는 남북 통일의 자주적 민주주의 정권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투쟁한다. 본인들이 만든 포고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민중공기가 아니냐면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있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민중공기는 뭐 주민들이 정말 억울해서 으쌰으쌰하는 건데 이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군을 관리했습니다. 인민유격대, 인민해방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왜곡하면 안 됩니다. 역사의 법정 앞에 사실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겁니다. 해석이나 생각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반도의 통일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면은 박진경 대령은 악질 반동인 것이죠. 거기 반대한 것이니까.
이런 그 프레임부터 잘못된 왜곡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살의 주범이 여러분들 학살이 히틀러가 한 게 학살이고요. 최근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주민들 뭐 학살 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박진경 대통령을 학살의 주범이라고 왜곡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많은 분들이 앞에서 우리 이승학님 그다음에 여기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역사의 법정에서 우리 대한민국 지금 여기까지 문제가 온 것은 사실 왜곡에 있습니다. 박진경 대령 기간 동안에 총 14명이 죽었는데 이것은 그 지금 뭐 재민일보를 중심으로 한 좌파들이 쓴 책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왜곡하지 않고 해석과 이걸 완전히 왜곡을 한 거죠. 심지어 데이터 왜곡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학살의 주범이라고 왜곡을 했고 박진경 대령 기간 동안에 6,000명이 체포됐다고 하는데 그 신문 기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거는 4.3위원회에서 만든 공식 자료도 나와 있는데 4.3 사건 일어나서부터 6월 초까지가 6,000명인데 박진경 대령은 5월 6일 날 오지 않았습니까? 그 6,000명을 박진경 대령 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정확히 한 500여 명에서 600여 명 정도에 되는 포로를 넘겼고 그 중에 총 3,000명이 이제 포로가 획득이 됐다가 500여 명만 신문 상태를 남겨놓고 석방됐다라는 미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다 대군의 원로이시고 선배님이시면 박진경 대령은 최초의 공비 토벌 작전, 요새 우리 현역 후배들이 쓰는 용어로는 대유격 작전을 한 것입니다. 대유격 작전은 민방군 통합 작전으로 해서 이제 경찰로선 도저히 안 될 때 군이 투입되는 건데 되게 체계적이었습니다. 체계가 브라운 대령이 있었고 박진경 대령이 군을 통제해서 주로 산쪽 지역에 있는 공비들을 토벌했고 경찰과 기타 치안 세력들은 도심 지역을 했고요. 작전을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했고 박진경 대령은 그 의심 지역을 수색하다가 포로가 획득이 되면 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들을 요새 말하는 합동신문센터, 그 당시 안전한 합동신문센터로 넘겨서 신문과 취조를 했습니다. 누가? 박진경 대령이 한 게 아닙니다. 전문 그 당시 기관들, 뭐 범죄수사대라든지 헌병이라든지 첩보부대라든지 이런 데서 수사를 하고 내보냈던 것이죠. 이런 걸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임북택 장군님 얘기도 나왔지만 임부택 장군이 증언을 또 정부 보고에 있어서 왜곡을 하고 있는데 임부택 장군이 자기 부하 증언을 들은 것을 임북택 장군이 얘기한 것처럼 박진경 대령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부 보고서가 어떻게 왜곡이 됐고 교묘하게 왜곡됐는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 이런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까 4.3 사건 자료집 12권 11권까지 만들었다가 12권이 이제 공산 뭐 러시아나 인민해방군들의 자료였는데 그건 의도적으로 감췄습니다. 우리 나중산 고문님께서 그 마지막 12권 자료를 공개하셨죠. 그리고 우리 전민정 대표님께서 널리 전파를 했는데 기회가 되시면 그 12권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로당의 모든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나중산 위원님이 주로 쓰셨고 제가 감수하고 편집을 해서 올해 박진경 대령과 4.3 사건이라는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안 입력은 됐고 한두 달 전문가 검토를 받고 편집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인쇄사에서도 편집하는 기간까지 다 거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올해 안에 이것이 발간될 예정이고 그 책에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왜곡을 알려줄 수 있는 모든 자료까지 이제 부록으로 다 집어넣어서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서해 유송령 선성의 징비록이 수십 년간 금서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공부했다고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진실이 외면당하고 사실이 왜곡되고 있지만 뭐 현길원 그 전 교수님의 정치 권력과 역사 왜곡이라는 책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나종삼님의 4.3 사건의 진상이라는 책, 그 다음에 김영중 고문님의 4.3 사건에 대한 문가담, 이런 것들에 이어서 이러한 책들은 현실적인
정치 권력 앞에 쓰러져 가고 있는 진실과 왜곡에 대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고, 당장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진실과 사실이 분명히 밝혀지는 그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모임을 주관해 주신 시민연대 대표님, 사례봐 주신 이일범 대표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